안녕하세요. 담은공방입니다. 오늘은 요 원형 바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새해에 첫 단체 수업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요. 그래서 미리 수업 준비를 다 해놨는데 샘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형 합판을 이용한 바구니 만들기를 할 거예요. 합판을 이용하면 바닥짜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떨어지고, 하지만 또 라탄 엮는 기법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취도나 만족감은 높은 수업이더라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이 원형 바구니 합판을 이용한 이 원형 바구니 수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름을 보시면 한 19cm 정도 돼요. 저는 요거는 사실 조금 수업하기에는 크다 싶긴 한데 만족하시기에는 이 사이즈를 더 만족하시더라고요.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합판도 있는데 요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또 조금 너무 작은 감이 있어요. 제 손에 한 뼘이 되지 않는 사이즈라서 수업 단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 살짝 위로 더 높이신다든지, 이렇게 지름이 큰 사이즈는 조금 낮아도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사이즈는 높이를 5cm에서 최대 8cm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지름 19cm짜리 바구니 만들기고요. 높이는 최대 8cm인데 저는 한 7cm, 6cm 정도 샘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날대를 다 심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동하면서 날대가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건비나 저의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냥 재단만 해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수강생님들께서 되게 잘 하시고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끼우면서 속도의 개인차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한 분 한 분 봐드리는 게 조금 더 쉬웠다고 해야 되나? 끼우면서 이 날대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건 질기고 어떤 건 빳빳하고, 뭐 어떤 색은 좀 더 밝고 어떤 색은 조금 더 누렇고 하는 것들을 또 느껴보실 수 있고, 제가 따로 이론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끼우실 때 제가 이론을 이렇게 흘려가듯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끼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를 연결해 줄 건데, 저는 이렇게 안쪽에 한번 걸어주고 밖에 안에 밖에 안에 밖에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구니가 일자 모양으로 곱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밖에 지나갈 때 기둥을 이렇게 집게손으로 잘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바구니가 안으로 오마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밖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자유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지는 바구니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벌려진 입구가 넓은 바구니가 더 쓸모는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엄지손가락에 힘 푸시고 안쪽에서 기둥을 받쳐주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줄.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키가 다 다르고 피부 톤이 다 다르잖아요. 라탄도 마찬가지로 이 환심이라고 하는 주재료는 컬러도 톤도 다 다르고 질감도 다 다르고 또 길이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기 시작했냐면, 제가 노인정에서 수업을 할 때였는데 이렇게
작업하시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말아가거든요, 사립대를.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이 바구니 만들 때 3묶음밖에 안 썼는데 왜 저 할머니는 5묶음이나 주냐, 나도 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높이를 정해놓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분이 5묶음을 쓰시고 어머님께서 2묶음을 쓰셔도 높이만 맞으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자기 더 만들고 싶다고, 더 엮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분이랑 얘기할 때도 뭐야? 왜 너는 벌써 끝났어? 나는 지금 하나밖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처음부터 아까 우리 사리대, 날대 끼울 때 제가 간단한 이론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주재료는 길이와 컬러와 질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날대끼리의 컬러라든지 뭐 옆에 분과의 그 환심 사용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 자연 본연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는 뭐 저는 3묶음 썼는데요, 저는 뭐 하나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강생님 분들께서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작품 만드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원데이나 단체 수업으로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은 뭔가 자격증을 따서 경제활동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순간의 힐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차근차근. 그리고 이렇게 바닥 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하시라고, 얘는 잡아당기지 않되 바닥으로는 쿵쿵 눌러주셔야 촘촘한 바구니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생각보다 얘를 잡아당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리대를. 근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잡아당기지 마셔라,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대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날대 끝이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으로 벌어지는지 보려면 이렇게 거꾸로 놓은 상태로 보시라고, 그리고 꼭 한 번씩 계속 뒤집어서 이 날대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물을 꼭 뿌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특히 히터를 많이 틀기 때문에 많이 건조하거든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귀찮아서 분무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많이 날대가 부러지더라고요. 또 제가 분무기 갖고 다니면서 물을 뿌려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 준비할 때 밴드도 꼭 챙겨가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손이 많이 건조해서 제 손에서도 피가 많이 나긴 하는데 또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꼭 챙겨갔다가 이렇게 붙여드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깜빡하고 밴드를 못 챙겼다 하면은 그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얘가 너무 마찰이 돼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조심해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라탄공예는 가위, 송곳을 사용하는 만큼 꼭 손 조심하시라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가위가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손을 잘못 찝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몇 번 해봐가지고 안전에 관한 것들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특히 아이들 수업일 때는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다 하면은 더 신경 써서 가위질은 제가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
수업하기 한 20분에서 30분 전에는 꼭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한 20분씩 먼저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편이고, 못해도 2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물에 불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라탄공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수업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부터 물에 불려놓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론을 안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한다거나 뭐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거나 뭐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계산해서 환심을 20분 이상은 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를 제가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가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다 만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설명은 꼭 드려요. 얘보다 더 낮아도 되는데 더 높은 거는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 할 수는 있어도 또 내가 준비한 수업에 준비한 마무리 기법과는 다른 모양으로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있고, 혹시 샘플이 있다면 챙겨가요. 챙겨가서 이렇게 다운 모양 같은 마무리를 저는 준비를 해왔는데, 높이를 올려서 얘가 이 날대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하상하 커팅하는 이런 마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도 괜찮으시면 높이는 더 높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걸 보고서는 비교하시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상하 마무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무리 비법은 더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제가 시간상 손해볼 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높이를 더 높이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마무리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물 듬뿍 뿌려달라고 전달드리고 있고, 3번 젖혀 마무리를 할 건데 보통 하나, 둘, 3번 젖힌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눕히고 들어가고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자,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아이가 다음 기둥 안에서 밖으로 눕는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걸 한 바퀴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한 바퀴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는 또 휘리릭 쉽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얘 하나 남은 건 어떻게 해요? 하면 원래 있었던 처음에 누운 기둥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얘가 볼록볼록한, 저는 터널이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기준이 되는 애가 하나, 두 번째 터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한 옆에 거에 가면 되는데, 얘가 하나, 두 번째 친구를 덮어서 들어간다고 설명해드리면 못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자, 볼록볼록 얘가 하나, 두 번째 날대를 덮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거의 다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본드나 뭐 다른 거 없이 이 주재료 환심만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완성을 한다는 거에 다른 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시고 또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또 라탄공예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송곳은 자리에 두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 앞치마에 넣어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작 부분에 송곳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1번, 2번, 3번인데 1번이 이 아래로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설명을 계속 꼼꼼하게 해드리는 편이고, 아니면 자르지 말고 위아래만 일단 하셔라, 자르는 건 제가 이따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하시더라고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대략 6cm에서 높이까지 하면은 마무리 부분까지 하면 6.5cm 정도 되는 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는 사실 이제 쓸모가 너무 많죠. 라탄 바구니는 여기다가 뭐 리모컨 넣어두셔도 되고 귤을 넣어두셔도 되고 뭐 정말 쓸모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얘를 물에 적셔서 불려서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는 물 근처에는 절대 두지 마셔라. 습하게 되면 얘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이렇게 건조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 놀려두지 마시고 바닥 부분에도 우리가 젖었던 환심을 작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빨래 건조대 위에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위아래 다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주의사항은 물만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스름 같은 것도 생겼다면 그냥 가위로 이렇게 커팅해 주시고 손으로 잡아 뜯지는 말라는 말씀까지 꼭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2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